안녕하세요. 자, 10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을 또 설명하기 앞서서 현재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그걸 먼저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함수 호출 공부하고 있죠.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수 호출하면 뭐 생각난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순서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일단 쓸게요. 인자 전달 맞는지 모르겠네요.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지역 변수. 세 번째, 실행의 이동.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뭡니까? 지역 변수였죠.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인자 전달입니다.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내용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인자 전달 어렵게 생각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전달되는 인자도 지역 변수와 마찬가지로 스택에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 인자죠. 전달되는 인자, 매개 변수, 변수가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해 주잖아요. 그런 매개 변수도 선언과 동시에 함수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고 함수 호출이 완료되고 반환되면 같이 사라지잖아요. 지역 변수와 라이프 사이클이 일치하죠. 둘 다 동일한 특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스택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역 변수 쌓일 그 지역 변수가 선언이 될 때마다 스택 포인터가 증가하고 프레임 포인터가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던 그 많은 내용이 실제로 인자 전달에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자 전달도 사실은 이미 알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일반화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딱 보니까 어때요? 인자 전달할 때도 그렇고 지역 변수 선언할 때도 그렇고 스택에다가 메모리를 갖다가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저장이라는 일이 엄청나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또 이러한 일이 필요하죠. 프레임 포인터가 자기 백업할 때 스택 쓰고 있죠. 즉 스택은 아주 바쁜 녀석입니다. 그래서 스택에다가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한 명령 푸시라는 걸 우리가 한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디자인하기 앞서서 우리가 그 컴퓨터 구조 두 번째 시간에서 공부했던 그 명령어들, 디자인했던 명령어를 가지고 푸시의 역할을 하게끔 이번 시간에 한번 우리가 명령어를 디자인해 볼 거예요. 그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인자 전달 방식 이거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그냥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전달 인자가 스택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전달 인자가 그냥 두 번째 스택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은 10장에서 제가 뭐 물론 세 번째 시간에도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 콜링 컨벤션에서 그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역순으로 8이 먼저 들어가고 7이 먼저 들어가요. 근데 인자 전달 방식,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인자 전달 방식이라는 거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가 가리키고 있는 위치에 값을 저장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뭐 혼란스러워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인자 전달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는 아주 단순합니다. SP가 현재 가리키는 위치에 전달되는 인자값 저장하면 되죠. 이게 하나의 일입니다. SP가 가리키는 현재 위치에 전달되는 인자를 저장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주면 돼요?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의 값을 증가시켜서 두 번째 전달 인자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즉 SP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일이 두 개입니다. 뭐냐? SP의 증가, 또 하나는 SP가 가리키는 현재 위치에 전달되는 인자값 저장. 이거 좀 어떻게 줄여서 말할 수 있을까요? 인자 저장이라고 하죠. 인자값 저장. 즉 인자값 저장, SP 증가, 이 두 가지 일을 우리가 이제 명령어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첫 번째 것만 일단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인자값을 저장한다. 간단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7이라는 숫자를 어디에다 저장을 해주면 되냐면은 SP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번지에다 저장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장하면은 우리 2장에서 디자인했던 명령은 뭐 떠오릅니까? 스토어 떠올라요. 로드는 메모리에 있는 거를 내부적으로 읽어드리는 거고, 스토어는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을 메모리에 저장하는 거죠. 자, 7이라는 값을 SP가 가리키는 메모리에다 저장해라. 자,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장에서 2장이라 자꾸 제가 2장이라고 그러는데, 컴퓨터
구조에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스토어 명령어를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 얘를 어디에? 여기에 저장해라. 근데 얘는 뭐가 와야 돼요? 레지스터 정보가 와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메모리 주소값 정보. 얘가 이 메모리 주소가 가리키는 곳에, 즉 메모리 주소 정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앞에서 디자인할 때 스토어 7SP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레지스터 정보가 와야 되는데 7이 왔고, 두 번째 문제는 메모리 주소 정보가 와야 되는데 레지스터 정보가 왔죠. 이 두 개가 문제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죠. 근데 해결하는 방법도 의외로 쉬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어셈이나 그 깊이 들어갈수록 의외로 단순하고 다 약속 덩어리입니다. 자, 7이라는 숫자가 오면 안 된대요. 뭐가 와야 된다고 그래요? 레지스터가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 레지스터에다 저장해 주자고요. 레지스터에 저장. 예를 들어서 R1 레지스터에다 저장해 주고 이 7 대신에 R1 써주면 문제 하나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SP 못 오고 메모리 주소값 오게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SP가 가지고 있는 값을 어디다가? 메모리에다 저장해 주자고요. 메모리에 저장해 주고 그 다음에 이 메모리의 주소를 여기다 써주자고요. 주소. 그러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R1이 가지고 있는 값, 여기에 저장된 값을 이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에 저장해라 라고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첫 번째, R1이 가지고 있는 값을 레지스터에 저장하는 명령어가 하나 필요할 거고, 두 번째, SP가 가지고 있는 값을 메모리에 이동시켜 놓는 명령어 필요하겠죠. 세 번째, 이 명령어 필요하겠죠. 메모리, 레지스터 정보, 주소값 정보 오는 세 개. 즉,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령어를 3개 써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자, 여기 상당히 이것도 지금 보면은 머리를 잘 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바로 해내셨다면 여러분들 대단하신 겁니다. 자, 7이 가지고 있는 값을 우리가 레지스터에다 직접 저장하는 명령어 만들었어요? 그런 명령어 안 만들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런 명령어를 만들어야 되느냐? add라는 명령어를 대신 쓸 수 있잖아요. 7에다 0 더해가지고 R1에다 넣으면 결국은 7을 R1에다 저장한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좀 간단합니다. SP가 가지고 있는 값을 메모리 OX40번지에다 저장해 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모범이 되는 스토어 명령어를 지금 하나 선보이고 있는 거죠. SP 값을 OX40번지에다 저장을 해 준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두 개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해결하기 위한 밑바탕을 만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세 번째 드디어 R1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SP가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OX40번지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OX40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보면 인다이렉트 모드입니다. 왜 인다이렉트가 와야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 그 중요하게 공부한 게 우리가 인다이렉트 모드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SP가 가리키는 메모리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가 10번지입니다. 그럼 SP가 가지고 있는 값은 얼마입니까? 10번지죠. 근데 10번지라는 이 10번지라는 값을 어디다 저장을 해주고 있냐면 OX40번지에다 넣어준 거예요. 즉 OX40번지가 가리키는 메모리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1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인다이렉트 모드로 안 해버릴 경우에는 여기에 얼마가 오게 됩니까? 10이 오게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됩니까? R1이 가지고 있는 값을 OX40번지에 저장해 버리게 됩니다. 여기다 저장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 저장하려고 하는 거죠. 즉 10이라는 값을 다시 참조해서 진짜 주소를 얻어와서 저장해 줘야 돼요. 즉 인다이렉트 모드로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컴퓨터 구조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복습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근데 이 정도 말씀을 드렸으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 제가 이러는 거 보면 제가 불안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꼭 해주시고 모르시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책을 또 참조하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죠? 스택 포인터의 값을 증가시켜서 다음번 그 메모리 공간 할당을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자, SP의 값을 어떻게 증가시켜 주면 됩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add 명령어 쓰면 됩니다.
SP가 가지고 있는 값에 4를 더해서 SP에 저장을 해라. 아주 멋있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그 스택에다가 데이터를 갖다 밀어 넣을 때 이러한 명령어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명령어 조합이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푸시라고 얘기를 해주자고요. 자,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푸시라는 별도의 명령어를 두는데 우리는 그런 별도의 명령어를 조합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한 겁니다. 자, 팝은 훨씬 더 간단하죠. 팝은 저장되어 놓았던 거 내가 팝하는 거니까 단순히 하나를 팝할 때는 어떻게 주면 됩니까? 4바이트씩 내가 빼주면 되잖아요. 내가 푸시할 때 4바이트 넣었는데 내가 4바이트를 팝하겠다. 그럼 어떻게 주면 됩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해가지고 SP를 값을 빼주면 되겠죠. 예, 빼준 결과를 다시 SP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을 통해서 팝 기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서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팝 기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푸시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팝이라는 명령어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그 스택에 우리가 팝을 할 때는 사실상 4바이트 단위 팝이 아니죠. 프레임 포인터 단위로 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팝 명령어를 디자인을 해 놓으시면은 뭐 프레임 포인터가 약 예를 들어 뭐 8바이트다 라고 하면은 8바이트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뺄 때 스택 포인터에서 빼주죠. 몇 번 빼줘야 되냐면 이런 명령어 2번 써야 될 겁니다. 근데 팝이란 명령어가 있을 때 명령어를 이렇게 디자인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실제 팝 기능은 만약에 스택 프레임이 뭐 이메일 스택 프레임이 8바이트였다 그러면 SP 8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고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드나 서브나 다양하게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도 팝이라는 명령어로 구성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빠르게 왔죠. 일단은 그 내용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 정신없이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좀 빨리 왔는데 한 번 더 들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어렵게 느껴졌던 내용이 상당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이 어려운 이유는 어려운 이유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이거를 우리나라 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글로써 설명하기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하신 내용,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글로써 한번 복습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